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철도시설로 단절된 수색과 상암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수색 DM지역 일대를 통합 개발해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은평구 수색동이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2020년 수색 4구역을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수색동 인구는 7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색역 중심으로 한 요 삼거리라든지 아니면 DMC역 앞쪽이라든지 이쪽이 상가가 좀 활성화가 다시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재개발 사업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노후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할 상업지역이 없고 철도시설이 수색과 상암 업무지구를 단절시켜 지역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와 굉장히 많은 이제 철도가 있어서 상암과 수색이라고 하는 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것들이 이제 지역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의 밑그림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이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수색 DM지역 일대 44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수색역 서쪽 차량기지도 개발 대상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은 수색 상암을 통합 개발해 글로벌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색역 남측에 K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시설과 컨벤션, 판매, 숙박시설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DMC 지역에는 유학생 등을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색과 상암 지역을 잇는 지하 보행로와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의 경우 중심부는 최고 120m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색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 계획이어서 사업이 가시권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역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두고 고양시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2달 전 고양시의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반대를 끝까지 할 경우에 수색 끝단으로 이제 이전화해서 뭐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매몰병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이후라도 고양시가 이제 그런 협상에 좀 임하게 되고 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거기다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까지 2가지 다 가능하다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의 기본 방침이 정해졌지만 차량기지 이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이 언제 본궤도에 오를지 구체적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가 21일 은평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1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모집 직종은 경비원, 시설관리, 산후관리사 등으로 현장에서 상담과 면접이 진행됩니다. 증명사진 무료 촬영, 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은평구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도로 열선을 늘리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간 5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과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와 상습 결빙 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을 기존 5곳에서 18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제설기지를 재정비해 제설 능률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폭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후계획 도시가 아닌 일반 정비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린 단지들의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과 속도 가운데 속도 문제가 개선된 것인데 종전보다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에 치우쳤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일반 정비 사업에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린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계획 도시가 아닌 일반 정비 사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락한 단지들에서는 우리끼리 도정법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의견 일치를 해서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도지구에 탈락된 단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1기 신도시 정비가 통합단지 재건축 구조인 것도 일반 정비 사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단지들 간 이익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1기 신도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각각 일반 정비 사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구역 단지들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는 기반시설 계획 등 전체적인 틀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 정비 사업이 1기 신도시 정비 방향과 맞도록 유도하겠지만 당초 공공기반 시설 계획들을 지키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아직 선도지구 후속 계획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반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관련한 행감이 진행됐습니다. 진흥원의 역할과 DMZ 영화제의 지역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오석규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예산 669억 원 중 도민 문화 콘텐츠 향후 사업 예산은 7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10.8%였습니다. 이 10.8%가 이렇게 원장님의 핵심 그러니까 핵심 이 조직에 대한 생각이라 이거 너무 예산 편성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민을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10%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보다는 산업적 기능과 기술적 기능에 조금 더 편중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도민과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면을 늘리기 위해서 또 더욱 많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홍원길 의원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고향 파주만의 영화제가 아닌 공간적, 지리적, 참여 연령계층 등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향 파주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분단 평화의 키워드들이 융합되어 있는 김포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혜랑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경기 남북부를 아우르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DMZ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자치자하고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폭 동의합니다.
홍 의원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처럼 각 지자체에 있는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참여한 청년과 도민, 전문가 등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 영화제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위원장은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 미디어 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준법 투쟁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19일 오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을 비롯해 서해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안선 등을 운행하는 열차 653대 가운데 150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KTX와 일반 열차 등은 정상 운행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또 전국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일대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발생해 인천시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강화군 화도면 유경종개 농장에서 폐사체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검역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폐사체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18일 오후 7시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해 동절기 들어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AI 발생 농장을 통제한 뒤 이곳에서 사육 중인 닭 15,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오염된 물건을 폐기했습니다. 또 반경 500m 안에 있는 다른 가금 농가의 닭 17,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AI 발생 농장에서 1에서 1.5km 떨어진 또 다른 농가의 닭 15,000마리를 대상으로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 검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연천군 완직면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된 이후 2주 만인데요.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주변 농가에 대한 긴급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연천군에서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반도체 산업계가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는데요. 김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확대, 인력 양성 등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건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찬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된 임대인은 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서울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 호, 연간 매물 5만 호에 대비했을 때 미미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